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지난 3월 1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3월 22일에서 24일까지 베트남을, 3월 24일에서 27일까지 UAE,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그 준비위원장이 임종석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월 말에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이 3월 24일을 전후해서 그러니까 3월 22일에는 같이 가지 않고 3월 24일을 전후해서 혼자 출국을 해서 UAE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합류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무함마드 왕세제 이 양자가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 배석하겠다고 한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언론에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바쁜 임종석이 왜 UAE까지 쫓아가는가? 2018년 3월 16일 CBS 노컷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9일 UAE의 칼둔 행정처장이 방한했을 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안 좋을 때도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말에 오르내렸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 안 좋은 것들, 그것을 완전히 매듭짓기 위해서 임종석이 동행한다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 UAE와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꺼림칙한 것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다 하는 것이 노컷뉴스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은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그냥 쇼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 자신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3월 16일인데 문 대통령이 UAE에 가더라도, 거기가 있더라도 남북 고위급 회담의 보고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결국은 임종석 자신이 UAE로 뒤쫓아가는 데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은 겁니다. 피해간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 2018년 3월 21일 뉴스원에서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3월 29일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렇게 밝히는 것은, 그 제안하는 것은 3월 22일에 하겠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는 날을 3월 29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밝혔는데, 그것은 3월 31일에 우리 예술단이
방북을 하기 때문에 그와 일정이 겹치지 않게 하려고 3월 29일로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임종석이 UAE로부터 돌아오는 날짜로 보았을 때 3월 29일쯤이 그나마 이른 날짜가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 청와대는 다른 설명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UAE를 방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UAE 방문 날짜인 3월 24일에서 3월 27일까지라고 하는 이 기간, 그때 방문 일정을 정한 것은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정해놓은 최소한 한 몇 개월 이렇게 잡고 정해놓은 일정에 따른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기존 일정에 갑자기 끼어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분석해서 밝혀보기로 하죠. 문재인 집단체제, 문재인의 청와대, 그쪽에서 몇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18년 상반기에 중요한 목표 하나를 들자면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공사를 수주하는 그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4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우선 2018년 4월에 두 나라나 세 나라 정도의 후보 국가를 선정해서 그 중에서 한 나라에게 이 2기의 공사를 맡기겠다 하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따내려고, 이 공사를 따내려고 여러 나라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죠. 그것은 2017년 가을부터 계속 눈에 띄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을 UAE와 함께 수주하는 작전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UAE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2017년 12월 10일 임종석을 UAE 특사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9일 칼두니 무하마드 왕세제의 특사로 방한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친서를 전달했죠. 이때의 보도를 살펴보면 UAE와의 관계가 상당히 좋은 관계로, 돈독한 관계로 그 관계 유지는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종석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둘이 일심동체라는 뜻이죠. 또한 칼두니, 양국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가톨릭식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가톨릭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UAE와 한국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어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가족으로 같이 살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칼든이 이렇게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가톨릭식 결혼을 했다. 두 나라가 이렇게 하니까 문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결혼했으니 뜨겁게 사랑합시다. 자기들끼리 좋아서 죽어요. 그렇죠? 참. 아무튼 그 다음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UAE가 형제국인 사우디에 한국 원전을 수출하도록 돕기로 했다. 칼든 청장이 사우디에 진출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까지 조언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형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과는 어떤 관계냐 하면은 결혼한 부부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2018년 1월 9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무함마드 왕세제님, 칼든 청장님, 임종석 실장이 함께 협력해 양국 관계를 아크 부대, 이 아크는 형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크 부대 이름처럼 진정한 형제 국가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형제국인데 여기에서 보면 UAE와 대한민국도 형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칼든 청장과의 만남에서, 그러니 불과 시간으로는 35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형제라는 말을 대단히 많이 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우리나라와 UAE와의 관계는 아주 긴밀하고 일심동체, 그런 관계로서 아무 문제가 없다. 밖에 드러난 것으로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을 수주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데 문제가 있겠죠. 원래 청와대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상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밖으로 밝혀진 자료를 정리하면 알 수 있습니다. 산자부 장관이 2018년 2월 23일에서 2월 26일까지 UAE를 방문해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그리고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또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의논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UAE 방문은 이루어졌고, 그리고 사우디 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의 에너지 관련 장관과 면담을 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018년 3월 19일 이후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베트남, UAE,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순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코트라를 통해서 참가 기업을 모집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공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3월 19일 이후인가? 그것은 3월 18일에 패럴림픽이 폐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만 국외로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산자부 장관이 2월 말부터 3월 13일까지 사전 작업을 하고, 그리고 3월 19일 이후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가서 또 이 원전 수주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이렇게 되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그곳의 일정이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3월 5일 사우디 왕세자가 이집트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3월 7일부터 9일까지 그가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 영국에서는 대단히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대우를 했다고 합니다. 사우디에서 하는 비전 2030 플랜에 참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 왕세자가 방문했을 때 영국에서는 650억 파운드 규모의 무역 투자를 약속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우디 왕세자는 영국 방문 이후, 이때가 3월 9일에 영국 방문이 종료되는데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것이다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3월 7일에서 3월 9일까지 사우디 왕세자가 영국에 머물고 있을 때 미국의 에너지 장관인 릭 페리 장관이 영국으로 날아옵니다.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러. 이미 미국에 갈 일정이 정해져 있었을 텐데 그 전에 온 것이지요. 그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사우디에게 핵 개발이 가능한 조건으로 원전 수주를 하려고 그렇게 타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를 만나서 타협을 해야 하는데 그의 일정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이미 우리 패럴림픽이 끝나는 때에는 그가 미국에 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고, 어떻든 그렇게 되고 보면 연합뉴스에 따르면 3월 22일 이후에나 사우디 왕세자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무렵 코트라에서는 새로운 공고문을 내보냈습니다. 그 이전에 이 베트남과 중동 방문에 참가할 기업을 계속 모집하고 있었는데 3월 9일 오후까지 그 시한을 정해서 UAE에 갈 기업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참가 신청은 마감되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내용에 들어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가는 그 접수는 취소한다. 받지 않겠다. 그런데 이 날짜가 3월 9일이면 우리 산자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하기도 전이지요. 여기에서 예상이 어긋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패럴림픽이 끝난 다음에 쫓아가서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서 먼저 UAE를 찾아가서 같이 가든지 협력을 해서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서 원전 수주를 공동 수주를 하려고 그렇게 작전을 짰는데 어긋난 것이죠. 그러면은 미국에서 어째서 사우디 왕세자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는 그다지 탄탄하게
대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원전 수주의 경쟁국으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로는 미국은 핵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과 미국의 원전 기업이 그다지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원전 건설에서 그 가격 면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우리 한국이 더 싸다. 이런 점에서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도 사우디 원전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원전 기업을 육성시키겠다 하는 정책을 밝힌 것이죠. 단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조건이 이란에게도 일부분 허용을 해 주었듯이 그 정도의 우라늄 농축 규제는 풀어달라. 우라늄 농축을 전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주국가의 주권 침해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하지요. 또 미국이 이 사우디 원전을 수주하게 되었을 때 우라늄 농축 규제를 완화해 주게 되면 당장은 아니지만 2030년이 됐을 때 중동의 핵 경쟁의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9일에 일정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는데 3월 15일에 언론에서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수출을 위한 세일즈에 직접 나선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온 것이 UAE 일정이 3월 24일부터 27일까지다 그렇게 보도된 것이죠. 이렇게 3월 15일에 이르러 3월 24일부터 UAE로 달려가겠다 하는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남북회담의 일정을 비워둔 채로 합류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뭔가 중요한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뿐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3월 26일에 개헌을 제안하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터에 그것을 미뤄두고 UAE 방문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것은 3월 15일 당시 3월 26일 개헌 제안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까닭은 3월 13일 개헌특위가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부칙을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을 보고 그것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데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3월 15일까지 사우디 왕세자가 미국을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방문한다. 청와대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겁니다. 바로 연합뉴스에서 보도했던 어떻게 보면 잘못된 보도이든지 어떻든 연합뉴스는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그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서 왜 그러면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가? 그것은 당연하죠. 3월 22일까지 미국에 있다고 한다면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UAE를 방문해서 그 다음에 사우디 방문을 그 기회를 노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경제사절단은 데려가지 않지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임종석 실장 그 소수의 청와대에 있는 그 소수만큼은 사우디 방문을 그래도 관철시켜 보겠다 하는 그 기대가 이러한 그 순방 계획 속에서 엿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018년 3월 15일 UAE 방문 일정을 발표했고 그리고 3월 19일 개헌 제안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이후에는 사우디 왕세자가 사우디로 돌아올 것이라고 만일 문재인 씨와 그 일당들이 기대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또 그 기대가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3월 21일자 뉴스에서 3월 19일에 미국에 도착한 사우디 왕세자가 3주일 동안 미국에 머문다.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3주일이면 21일이죠. 그러면 처음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3월 24일에서 3월 27일까지 UAE에 가 있어 봤자 사우디에 가서 사우디 왕세자를 만날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사우디 왕세자가 미국에 방문하는 일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결국 남북회담 일정도 비워두고 가겠다고 한 임종석이나 또 개헌 제안도 미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나 모두 닭죽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번 중동 방문의 노른자위는 사우디를 방문해서 왕세자와 면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해졌죠. 그렇더라도 문재인 씨는 UAE를 가야 하는가? 그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UAE는 이제 다른 데 기댈 수가 없는 유일한 의지이고 유일한 징검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UAE의 원전 공사가 아직 계속 중이죠. 그래서 그 원전 공사가 중간에 철회되지 않고 중지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운영권이 박탈되든지 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UAE와의 관계는 계속 좋은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겠죠. 그리고 사우디의 원전 수주는 이번 4월이 좀 지나서 2기를 맡기는 거기에 선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14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원전 수주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하고 그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 플랜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UAE라는 징검다리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전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원전하고 같이 엮여 있는 것이 또 군사 부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로서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군사 부문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밝혔듯이 그리고 칼든 청장이 밝혔듯이 한국과 UAE는 이혼할 수 없는 결혼한 사이다. 그리고 혈연인 형제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영문을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2017년 12월 10일 문재인 당시 보궐 대통령은 임종석 씨를 특사로 UAE에 보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언론에서 임종석 특사가 왜 갔는지,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올 것인지 이렇게 많이 궁금해했죠. 그런데 정의당 소속 김종대 의원이 한국과 UAE가 비밀군사 조약을 맺고 형제국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계속 형제국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좀 더 그의 말을 상세히 들어보면 비밀 군사 조약이 아니고 비밀 양해각서에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비밀 군사 조약은 아니고 비밀 양해각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 둘은 법적 성격이 매우 크게 다릅니다. 비밀 양해각서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비밀 양해각서는 비밀인 것이지요. 그리고 양해각서인 것입니다. 그러니 비밀이라고 한다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용이 무엇인지 증명이 되지 않죠.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해각서라고 하는 것은 양해각서와 조약은 다르죠. 법적 지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러한 비밀 양해각서라는 것을 A 대통령과 작성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 대통령의 재임기에는 당연히 효력이 있겠죠. 양 당사자가 서로 아는 사이에 비밀 양해각서를 작성했으니까 작성 주체인 양측은 알 겁니다. 그러면 지켜야 하겠죠. 그런데 A 대통령이 임기가 만료돼서 퇴임하고 차기인 B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때는 문제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그것이 비밀 양해각서이기 때문입니다. 비밀 양해각서일 때 그 비밀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B 대통령은 본 적도 없겠지요. 그렇다면 본 적도 없는 문서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해서 그 내용을 이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 효력에 변경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능한 정치인들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가 책임질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어서 아주 능숙하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지요.
그런데 만일 이 비밀양해 각서라는 것을 두고 자기의 권한 하에 작성된 것도 아닌데 그것도 비밀이었는데 그것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나는 동의 못한다. 그러니 개정하자. A 대통령이 이거는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B 대통령이 이미 그 내용을 인지했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명이 되고 맙니다. 결국 비밀이기는 하지만 A 대통령은 인계했고 B 대통령은 인수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그것은 대한민국 안에는 A, B, C, D 대통령이 있지만 세계의 각국, 이 대한민국을 상대하는 세계의 각국에게는 대한민국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니 A 대통령일 때도 그저 대한민국, B 대통령일 때도 그저 대한민국.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B가 A를 비난해 봤자 밖에서 볼 때는 그저 대한민국일 뿐입니다.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 또는 승계를 포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직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제18대 대통령이 잘한 일, 못한 일 모두 제19대 대통령이 다 떠안고 받아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으로 재임하다가 퇴임하는 사람은 다 끝내지 못한 일이라고 해서 그걸 들고 자기 집에 가서 마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갈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갑니다. 그래서 가령 이것은 예를 드는 겁니다.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서 UAE와 자동 개입 조건이 있는 군사 조약을 맺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UAE에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한국군이 자동 개입되겠죠. 그랬을 때 제18대 대통령이 퇴임하고 제19대 보궐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요번과 같이. 그러면 그 전쟁 수행을 누가 합니까? 잘못을 저지른 퇴임한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전쟁 수행을 합니까? 아니면 잘못한 적이 없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취임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합니까? 일단 대통령직에 취임을 하면 그것이 보궐 대통령이든 아니면 임기 만료에 의한 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한 임기 5년의 대통령이든 상관없이 현직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다 집니다. 결정권도 그에게만 있죠. 그런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과 청와대 그곳에서는 이 문제를 국회에 갖다 놓고 공개적으로 논쟁을 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막 보도가 되고 했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책임지고 있는 그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이것을 조사하러 쫓아다녔습니다. 그것도 또 보도가 됐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자기가 알고 있는 일, 자기의 주장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김태형 전 국방부 장관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말을 하라고 했지요. 김태형 전 국방부 장관은 그렇게 보면 현재 자동개입 조항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한국과 UAE 사이의 이 양해각서, 그것에 대해서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할 국민이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서 의미가 있는 문건이 있고, 그러한 문건이 있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문건이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다 한국과 UAE 사이에 군사협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다 알게 됐는데 청와대는 의외로 태연했습니다. 임종석이 갔다 오고 칼준이 왔다 가고 그랬으므로 다 잘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2017년 12월 1일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UAE에는 군대가 그대로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2018년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의 협정이나 MOU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변호사다운 논리인데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회 비준 여부를 그런 논란이 일 필요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대한민국 국회가 더 이상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는 핑곗거리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그 내용은 문재인이 알고 있습니다. 송영무가 알고, 임종석이 알고, UAE 측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인 문재인 당시는 보궐 대통령, 1월 10일이니까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그 내용을 100%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 개입 조항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 한국과 UAE 사이의 군사협정, 여기에 대해서 세계가 알게 되었다. 어째서 그런가? 몇 가지 예만 소개하겠습니다. 2018년 1월 10일 이스라엘의 군사 전문지 이스라엘 디펜스가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러한 사안이 되겠죠. 같은 날 세계적인 조사 분석 기관인 영국의 IHS 마킷, 그곳의 제인 국방주간이라는 곳에서 또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2018년 3월 1일에는 디플로맷에서, 그리고 3월 8일에는 레바논에 있는 언론 매체 볼테르 네트워크에서 역시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한국과 UAE 사이에 위험한 거래를 분석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UAE 사이의 이러한 군사협정, 물론 그 군사협정을 매개로 해서 원전 수주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험한 거래라고 쓰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란과 이란의 편을 들고 있는 그 주변국들이 도발하게 되는 것, 그것이 위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UAE라든지 다른 이런 아랍연합들, 이란과 대치하고 있는 이 아랍연합들이 어떠한 군사적인 지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란 측을 충동질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위험은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지요. 국회에 출석한 김태형 전 국방장관은 이명박 정부는 군사적 지원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수주액이 20조 원 규모였고 이러한 내용이었다고 했는데, 이 앞에 소개한 군사 전문지들이 이야기할 때 이 한국과 UAE의 군사협정은 이벤추얼리하게 그 시간이 가면서 점점 확대, 그 관계가 더 긴밀해지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면 그 이전에 있던 기존 20조 원에다 추가로 54조 원 규모의 운영권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어떤가? 임종석 실장이 잘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청와대의 말을 빌면 군사와 경제를 포함해서 UAE와의 협력 관계를 격상시켰다. UAE와는 포괄적, 전면적인 전략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UAE와 한국은 진정한 형제 국가이다. 이혼 불가 결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개선된 것인지 더 늪에 빠진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명박 정부 때의 그 한국과 UAE 사이의 관계, 그것이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위험으로 본다면 위험이 한 A급 정도라고 해둡시다. 그것이 박근혜 정부 때에 오면 A+급으로 바뀌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A+++급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UAE와 A+++급의 관계인 대한민국, UAE와 평생 운명 공동체인 결혼 관계인 대한민국, 혹은 혈연 관계인 형제 국가인 대한민국,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언제부터 중동 국가와 가족이 되었던 것인가? 혈연의 그 형제가 되었던 것인가? 현실적으로 그것은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UAE와 한국은 형제 국가로서 군사동맹을 맺은 것은 분명하죠. 나중에 확인이 됐으니까. 내용은 모르지만 군사동맹을 맺었고 전쟁이 발발하면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있다까지는 나왔죠. 그런데 이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아랍연합의 구성국입니다. 아랍연합이라고 하는 연합체에서 그 대표, 그 지도자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고, 그 아랍연합 속에 UAE가 회원국으로, 구성국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또 군사동맹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중, 3중으로 얽혀있고 그 다음에 한국은 UAE에 전쟁이 생기면 자동 개입을 하게 돼 있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전쟁이 생기면 자동 개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랍연합에 전쟁이 발생하면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엄청난 곳에 발을 들이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는 사우디 원전을 수주하고 싶어 합니다. 아주 애달아 하고 있죠. 그래서 UAE하고 우리나라가 같이 손을 잡고 사우디 원전을 수주하자 한 것이 올해 1월 9일에 서로 의논한,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만일 미국을 생각하지 말고 만일 사우디 원전을 우리가 수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UAE의 중개로 또 UAE도 개입해서 그러면 사우디는 우리에게 UAE와 같은 조건을 요구하겠죠. 형제 국가가 되달라고 할 겁니다. 바로 군사동맹 관계가 되면서 자동 개입 조항을 요구하겠죠. 사우디 원전은 UAE 원전 공사에 비하면 훨씬 액수도 많고 전 세계의 강대국들이 노리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예멘 반군이 사우디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그 예멘 반군을 이란이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을 편들고 있는 그 주변국들이 뒤에 있고 앞에 예멘 반군이 물론 그들이 내전을 하고 있는데 사우디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우디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멘 반군하고 전쟁을 하겠다. 그리고 이란하고도 하겠다. 뒤에 있는 걸 아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했을 때 사우디 우리도 그렇다면 핵무기 보유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전쟁의 위험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아랍연합의 전쟁에까지 끌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그렇고 더구나 원전이라고 하는 그 미끼에 눈이 멀어서 저렇게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쫓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떤 상황인가 정리를 해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세계 2개에 있는 양대 분쟁 위험 지역에 각각 가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남쪽에 있고 김정은이 북쪽에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어떨 때는 북한을 견제하다가도 결국은 북한에 가서 붙고 이런 상황이고 우리 한국은 어떻든 미국과 일본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전쟁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스탠스가 어떻습니까? 갑자기 북한에 가서 붙죠. 전쟁 당사국으로서 피해를 입을 위치에 있으면서 갑자기 양다리 작전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에게 맞아 죽거나 아군을 배신해서 맞아 죽거나 그렇게 되겠죠.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양다리입니다. 다음으로 중동에서 이제 UAE와의 군사 동맹, 그것을 임종석이 탄탄하게 해놓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왜냐하면 관계가 격상됐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연합에 개입이 되지만 이번에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면 한국은 이 아랍연합 쪽에 가서 한 가족이 되겠죠. 그러면 아랍연합은 대립하는 대상인 이란과 이란 편의 국가들하고 싸우게 될 겁니다. 물론 아랍연합하고 이스라엘과의 싸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적이 되고 지금과 같을 때는 이란의 적이 되겠죠. 그래서 전쟁에 또 개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전쟁이 나면 자동 개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란은 북한과 가깝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북한이 나타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UAE나 사우디, 이 아랍연합 쪽의 가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북한 편에 가서 또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에서 또 양다리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란의 적으로서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북한의 편을 들면서 다시 아랍연합을 배신한 적으로서 또 공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한반도 화약고로 부족해서 이제는 중동 화약고에까지 들어가 앉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쟁의 위험을 한없이 끌어들이는 우리 국민들을 좀 더 위험한 곳으로, 좀 더 전쟁이 쉽게 일어날 만한 곳으로 이렇게, 그래서 전쟁 위험을 흡입하고 있는 그러한 문재인 세력이다. 이렇게 보이고, 만일 그것이 그들이 무식해서 그렇다면, 능력이 없어서, 아는 것이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무식이라는 것까지도 재난이요, 재앙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